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공통수학 2의 집합을 배우고 있고요. 집합의 특화 표현에 대해서는 그 전 동영상이 있고요. 영상이 있고요.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합의 개념이 여러분들 잡혀 있을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안에는 뭐도 있어?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뭐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 뭐 대구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 도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리고 주원이 8, 이 선이 있어. 주원이의 선이. 이 선은 주원이의 한 일부분이죠. 그리고 그 벽이라는 친구도 주원이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집합 중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 이 부분집합은 잘 들어. 여러분들, 예로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땅이라고 먼저 이야기해. 서울 땅이 대한민국 안에 다 들어있잖아. 예로 들어서 예로 들어서 신사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신사동이 미국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한국 사람 이해되죠? 한국 사람이 다 대한민국 안에 들어있잖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 집합 안에 모두 들어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어떤 이제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즉 뭐냐면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A가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기 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김치만두가 김치 보고 뭐라고 한다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쩐다 이 말이야. 김치만두가 김치 보고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쏙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NA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NA, A의 원소의 개수야.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국의 인구수가 미국의 인구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수가 미국의 인구수가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 즉 원소의 개수로 여러분들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NA하고 NB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A는 B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포함이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해볼까? A가 B에 포함이 되면 NA는 NB하고 어떤 관계가 됐어?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A하고 집합 A하고 요 삼지창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얘하고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지?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치?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이지. 여기는 얘하고 얘는 뭐가 돼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삼지창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려면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집합 기호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이 중괄호 기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A하고 B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집합 대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지창을 쓰게 되려면 반드시 뭐를 써줘야 되냐면 집합 기호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조금 더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줄 거고요. 그리고 A가 B에 포함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만약에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이제 더 큰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지? 항상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방향 이 집합이 더 커지면 이 부분이 더 크면 이쪽으로 입을 벌려줘야 돼. 그리고 원소가 아니면 어쩌고 한다고? 포함되지 않으면 A가 B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볼까?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봐. 어우, 좀 아침이라서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까? A가 C에 포함이 된다. 요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주가 아니 여기 지금 여기가 첨단이잖아. 첨단이 어디에 속해? 광주에 포함이 돼. 근데 광주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죠? 광주는 대한민국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곧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첨단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승진아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공집합 여러분 배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공집합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에도 포함되고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공집합은 뭐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분 집합이다. 아주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이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집합은 A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자,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된다.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된다. 그렇지. 야, 잘했어. 이 말의 의미는 곧 A하고 B가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로 같은 집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면 선생님 그러면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A하고 B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될까? 원소들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원소가 모두 같아야 돼요. 이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원소가 같으니까 원소의 개수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 개수 또한 개수도 모두 같아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 이거 서로 같은 집합의 의미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부분 집합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봐보면 여기서 B는 A에 포함된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A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A는 A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보시는 분들 끝까지 보셔야 돼. 이거 정말 또 보다가 또 아유 돌려버리자 해서 얼굴 식상해 그러면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서로 같은 집합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으면 A하고 B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부분 집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가 같을 때 A하고 B가 서로 어쩐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지금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A하고 B가 같지 않은 상황. 요거 이해되실까요?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A하고 B가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집합을 제외한다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것을 제외하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승빈이가 어째 다이한 것 같은데 어째 크레이지해 막 머리를 돌리고 막.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내가 너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점에서 진부분집합까지 왔었는데 아니 도대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라고 이게 일부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가요? 라고 하면 자, 끝까지 보십시오. 자, 선생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합 A에 A, B, C, D까지 있다라고 해볼게요. 다음 연계되니까, 다음 설명 내용하고 연계되니까 끝까지 보세요. 자, 이것에 말 그대로 부분집합들을 찾기 시작을 해볼 거야. 이 원소 4개짜리하고 원소 4개짜리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뭐 있을까?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공집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이면서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 한번 찾아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잘 봐. 집합들은 항상 공집합 기호를 쓴다고 했어. A. 자, 그 다음에 B, C. 여기 빠져나가죠? 빠져나갑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C, D 이렇게 찾을게요. 자, 여기까지 있지? 자,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좀 길어지니까 좀 빨리 할게요. 2개인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자, 여기 찾을 수 있잖아. A, B. 이거 여러분들 순열 조합할 때 배웠죠? 이거 사전식으로 좀 해보겠어요. A, C. 그 다음 뭐 있겠어? A, D. 그 다음 뭐 있을까? B, A 찾으면 안 되죠. 왜? 중복돼,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B, C. 그 다음 뭐 있어? B, D. 여기까지 됐나? 하나 더 있죠? 그렇지. 위로 갈게요. C, D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잘 찾아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뭐 있을까? A, B, C, A, B, D. 그렇죠. 그렇지. 잘하네. A, C, D. 또 있는데 뭐 있을까? B, C, D 이렇게 있잖아. 이거 됐어요? 자, 다섯 번째.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것은 뭐 있을까? A, B, C, D 이렇게 있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좀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 몇 개 찾았냐면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1개. 여기 몇 개 있어? 4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자, 여기 1개 있어. 여기 있어. 몇 개 있어요? 1개. 총 몇 개 있습니까? 16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16.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부분집합들은 선생님이 쭉 찾아봤는데 여기서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은 집합 A하고 요놈하고 어떻게 되지? 아예 똑같죠. 그 똑같은 놈을 제외한 나머지 이놈들 있죠, 이놈들. 요놈들. 이게 진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찾아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였거든?
부분 집합의 총 개수를 찾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될 때는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부분 집합은 A하고 P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똑같은 놈을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좀 봐보세요. 첫 번째, 부분 집합 총 개수를 찾는 방법은 공식이야, 공식. 공식은 뭐가 되냐면 2의 n거듭 제곱이야. 원소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 그러니까 2에 4승 해주면 16개. 직접 찾지 않아도 16개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진 부분 집합은 뭐가 되냐면 2의 n거듭 제곱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걸 하나 빼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이거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2의 n-1승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얘는 다릅니다.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베리베리 임포탄트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로 들어서 여기를 가지고 예로 들어볼게. 여기서 A,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라는 거. 자, 그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A, B를 특정한 A하고 B라고 말했어요. A하고 B. A하고 B가 들어있는 게 요거 들어있죠. 요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잖아. 몇 개야? 4개죠. 그런데 부분 집합을 다 찾고 나서 직접 찾아 원소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된다 이 말이야. 10개 정도 되는 그 상태에서 특정한 누구 뭐 A, B, C 3개 포함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잘 들어. 특정 원소 포함. 특정 원소 뭐 예로 들어서 뭐 M개라고 해볼게. M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2에 n 빼기 m 해줍니다. 알겠어요? n 빼기 m을 해줘. 총 개수에서 그 특정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을 빼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어떻게 찾았어? 2에 4 빼기 2가 되니까 2 있으니까 4개가 되잖아. 자, 그러면 네 번째. 이거 특정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특정 원소를 포함 안 해야 됩니다. 여기 포함 안 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2의 n 빼기 m이야. 요거 이해됐나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그만큼 빼준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 5번째.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2가지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한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2개는 포함하고 4개는 포함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자, 특정 원소 n개 포함 L개 제외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 2의 n에서 포함해야 되는 것도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제외해야 합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문제 추세가 여러분 이건 이제 아니니까 선생님이 옆에다 좀 적어볼게. 적어도 한 개 뭐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나 수면조합 배울 때 그런 거 있었잖아. 적어도 하나는 뭐 남학생이어야 된다. 뭐 10명 있었는데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있는데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 2명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 전체 가지수에서 모두 남학생을 뽑아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는 이건 여러분 좀 깨알 같은 팁이야.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는 적어도 어쩌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빼기 모두 반대 사건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로 들어볼게. 1부터 10까지가 있어. 1부터 10까지에서 내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들어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찾냐면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면 여러분 몇 개가 돼? 원소 개수가 10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 예로 드는 거야. 뭐가 돼야 되면 2의 10승에서 2의 5승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승준이도 마찬가지. 이것을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지수법칙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2의 n거듭쪽은 마이너스 1하고 2의 n-1은 같지 않은데 얘네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10승 마이너스 5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모두 반대 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 모두 짝수인 것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예로 든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공식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아까 진부분집합의 총 개수, 이제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n제곱이 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빼게 한다는 거. 이거 지수 잘 주의하시라고 했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대로 빼준다라고 했고요. 특정 원소는 포함하고 특정 원소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꼭 이 공식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돼?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집합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어때야 된다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제외한 집합이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내라고, 이제 부분집합을 직접 찾으라고 하면 원소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원소의 개수 따라 직접 찾으면 돼요. 보통 한 3개 정도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했던 것 중에 이 이지창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는데 아까 이 삼지창 쓴 거 있죠? 삼지창. 삼지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야?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이지창과 삼지창 쓰는 것을 선생님이 구별하는 것을 선생님이 그 동영상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남길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지창하고 이지창 구별하는 시점 여러분들은 그거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내 안에 너 있다 알겠지? 그거 그럼 잘해보자. 조나 내 안에 너 있지? 오케이? 열심히 해보자. 끝 하겠습니다. 끝 할게요.